네, 증시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해서 2% 넘게 상승 중이죠. 2008년 이후에 무려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코스닥이 이 고고 행진을 멈출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기초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더불어 인상적이었던 건 이 미국 통신사 캐펙스 확대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장비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또 이 재료 관련해서 주목해볼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증시콜라텍 커리큘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현 시점에서 꼭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핫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LG 이노텍 그리고 오이솔루션과 같은 종목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러한 전략들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다뤄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더 중요합니다. 바로 내일장에서 당장 공략해 봄직한 시크릿 종목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시 4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증시콜라텍 또 어떤 상승률 보였는지 종목들 상승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적중률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종목만 살펴보셔도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네, 바로 직전 방송 공약주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5거래일 만에 24.2%의 상승률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또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늘은 또 삼성 SDI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상승을 낼 수 있는 종목 저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또 리뷰해드린 종목들 같은 상승 나도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종목 그리고 전략 우측 하단에 또 이 공부방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공부방 또 들어오게 되시면 시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함께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목해볼 또 시크릿 종목과 함께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모셔보기에 앞서서 현재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차남입니다. 사실 지난 7월 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정말 7월 마지막 날까지도 굉장히 힘들고 답답했던 그런 무력한 어떻게 보면 증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다가온 8월 시장에서는 7월 시장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좀 상승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장에 발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역시나 회복을 넘어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오늘도 아주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남은 2026년도 또 이번 8월 달도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장에 온기가 불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기대감이 불어들고 있고요. 미 빅테크 실적 발표로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또 완화가 됐습니다. 이에 간밤 미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또 강세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그 흐름을 이어갔죠. 특히나 주요 산업 간의 이격 축소가 벌어지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에 또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이 시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줄 종목 만나는 봐야겠는데 그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또 전 섹터에 온기가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국내 시장의 모습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자체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승을 보이지 않고 하락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왜 이전의 흐름과 다르게 상승이 아닌 하락이 나왔냐? 즉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원인 어떤 겁니까? 네, 삼전닉스,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두 회사의 어떻게 보면 두 배 추종하는 조금 이런 ETF 레버리지 ETF 요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없어요. 다 그냥 국영 기업입니다. 나라에서 가려고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창신 메모리가 어떤 회사냐면은 회사 이름에서 메모리가 붙었죠. 한마디로 AI 시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반도체 메모리, 네, 한마디로 D램입니다. 이 D램 같은 경우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D램 메모리 점유율이 1등이 삼성전자, 두 번째가 하이닉스예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합쳐서 전 세계 70, 80%의 D램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창신 메모리가 가격으로 우리도 D램 메모리 만든다. 그런데 우리 삼성 거랑 하이닉스보다 더 싸다 하면은 당연히 점유율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악재, 어떤 경쟁이 심화가 돼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가격 하락은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출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런 기대감 희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6,600선, 이게 6,000 장중에 하락 나올 때는 6,000선까지 깨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680선까지 위협받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하지만 8월 달 7월 31일부터 어떤 게 시작이 되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배 추정 ETF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는 7월 31일부터 예수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상향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모의 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한마디로 이런 부분 쪽분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접근성이 지난 5월 21일에 처음 나왔을 때보다도 더욱더 제한이 있고 더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시장의 ETF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이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한마디로 그런 ETF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청산, 반대 매매 청산 당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마디로 낙수, 떨어져서 전부 다 청산 당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시장의 수급이 레버리지로 집중됐던 수급이
쏠림 현상, 쏠림이 집중됐던 그런 수급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으로 완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8월 시장부터는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는 6,600대를 돌파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까지 돌파하다가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이란 같은 경우에 어떤 보면 협상 진행, 그 다음에 조금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의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역시 시장 자체가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사실상 이 삼전닉스 ETF 레버리지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성 기사라든지 또는 미국 이란 협상이 아무리 잘 되고 있다 해도 이 삼전닉스 ETF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만 좀 나홀로 계속 좀 왕따처럼 좀 하락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ETF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좀 접근성이 좀 제한되고 또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는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세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오랜만에 돌아온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2조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매도 포지션을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코스닥도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그 다음에 지금 엔저 현상 같은 경우가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엔저 현상이 심화가 되면은 이게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미국 정부 역시도 일본 정부가 같이 나섰습니다. 이 엔저 현상을 어쩌면 같이 해결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어떻게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얘기했어요. 엔저 현상 심화는 대한민국의 원화 약세도 부추길 수 있다. 한마디로 신흥 아시아국의 조금 환율 쇼크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일단 미국과 일본이 같이 나서면서 원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약세되는 것도 좀 방어가 되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세 나오는데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7월 29일에 5,200선까지 깨졌는데 지금은 한 5거래일 만에 1,300포인트 가까지 상승 나오면서 지금 이제는 7,000선을 좀 내다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들어가기 겁나요? 하이닉스 들어가기 겁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식 투자하기 너무 조금 무서워요. 도박판 같아요. 너무 롤러코스터 이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너무 여러분들이 조금 물론 좀 시장에서 정부에서 만든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문제지만은 실제로 투자하시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은 안 그러시고 또 투자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일부 시청자나 투자자분들이 너무 조금 급등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고점에 올라타서 추격 매수하면은 보통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만 없어도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더 쉽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 조언만 드려서가 아닙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과거에 월가 한 잔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미국 주식과 대한민국 주식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주식은 상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50% 올라가고 하락할 때 50%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상승 VI, 하락 VI, 서킷 브레이커 이걸로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장 보호 제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만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자제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욕심만 자제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 미국 주식시장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금 7월 29일에 630선 찍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너무 크게 어떻게 보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낙폭을 키웠던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900선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 계열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승장의 초입에 서 있을수록 저희가 전략을 정말 잘 세워봐야겠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기 전에 매크로 변수부터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하락 원인으로 이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죠. OK저축은행까지도 또 이렇게 하락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돼서 더 센 규정 혹은 더 완화가 되는 규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귀추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긍정적이었던 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기대감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도 혹은 차갑게도 만드는 이 글로벌한 재료들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그리고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씩 또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신 뉴스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조금 저도 역시나 많은 뉴스를 보고 있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투자 조언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저는 크게 네 가지를 한번 초이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경우가 이란과 오만이 곧 최종 합의 기대한다. 한마디로 미국과 이란의 최종 합의 기대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가 전일도 크게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미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장하고 나서부터 상승세 보여주고 결국 상승 마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3월 9일부터 시작됐던 미국 이란 전쟁이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역시나 있고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가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3.4%로 상향했고요. 한국은행은 8월 달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FOMC, 한마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있는 금리 동결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해요. 물론 큰 폭으로 인상하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환율 방어랑 또 원화 약세 방어를 위해서 일본의 중앙은행처럼 추가적인 인상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를 조금 원화의 좀 가치를 좀 지키면서도 좀 증시의 하락을 조금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입니다. 이 창신 메모리가 추가로 공장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로 인해서 메모리 시장의 새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네, 이거는 사실 처음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약세를 보인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예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테슬라가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1위예요. 근데 네. 판매량 1위는 중국의 BYD거든요. 맞아요. 네, BYD. 저도 역시나 그 차를 스탱필드 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아, BYD를. 봤어요. 스탱필드 가보니까는 BYD 매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타보기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BYD가 맞진 않더라고요. 아. 가죽의 냄새도 나고 그냥 저는 아이고. 이런 좀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사실상 아무리 이렇게 가격이 테슬라의 전기차보다 테슬라의 Y나 YL이나 테슬라의 X보다도 역시 BYD 2분의 1 가격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7천만 원이고 그냥 BYD는 3천만 원이에요. 2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가 테슬라를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 생명, 그렇죠? 기술이에요. 또 기술과 안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싸다고 해가지고 정말 잡초같이 부실한 기업을 매수하지 않는 것처럼 싸다고 해서 소비자도 전기차를 고를 때 테슬라가 1순위, 두 번째가 현대, 그리고 BYD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아무리 반도체 메모리, 디램 메모리를 잘 만든다고 하고 이걸 저가 공세를 펼친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미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원톱, 투톱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창신 메모리의 반도체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AMD의 반도체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칩 하나가 오류가 나게 됐을 때는 그 회사가 문 닫을 정도로 어쩌면 크나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악재로 작용했지만은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도 물린 삼성닉스 레버리지 대규모 손실. 이게 7월 31일부터 예탁금도 상향이 됐고 그리고 지금 8월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강화되고 있잖아요.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지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면은 이미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좀 다시 잡고 우리가 조금 영웅 전천함과 또 증시 코라텍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악재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한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2분기 실적 시즌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전문가님의 공약주죠. 가온전선은 상한가에 진입한 채 마감한 흐름까지 보였었고요. 직전 공약주인 삼성 SDI는 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좀 실적을 재료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바로 이어서 도움도 한번 요청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의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또 마스코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전문가님이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또 투자 코멘트 그리고 전략까지 또 다양하게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따뜻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제가 빠르게 한번 좀 좋아요. 짚고 넘어가도록 네네. 할게요. 왜냐면 그 전에 시장 브리핑을 너무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길게 했는데요. 일단은 많은 투자 전략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뭐냐면은 기본을 지키자. 베이직 오브 베이직. 기본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이 와도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공략하실 때 잡초같이 부실한 기업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 대기업. 우량주를 공략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비유를 섞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0살 성인이 됐을 때 물론 중소기업에 좋은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에 취직하는 거 좋지만은 너도 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취직하면 더 좋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위치도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직 대형주에 공략하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내 돈 1,000만 원 있으면은 삼성전자 200만 원, 하이닉스 200만 원, 뭐 삼성전기 2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공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삼성전기면 삼성전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한 우량주 정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가 하락할 때마다 5분할로 조금 공략해서 매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손실보다 만나고 싶은 수익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수익 통해서 재미도 볼 수 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주식이 쉬워지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 매주 수요일 밤 영웅 전찬함과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께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우리 증시 콜라텍 본방사수 하시면은 영웅 전찬함이 항상 어떤 시장에 와도 상승 나오는 종목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방 통해서 그 종목 역시나 공략시켜드려서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이 아니라 눈에도 보이고 심장으로도 느낄 수 있는 진짜 수익도 내드리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준비한 섹터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에너지 섹터 공략해야 된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삼성 SDI가 올라가지 않으면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없고 하이닉스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삼성 SDI 이미 제가 이야기한 이후로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 중이실 거예요. 왜? 제가 공략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에너지 섹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뭐냐면은 광통신이다.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결국에 에너지 테마도 올라간 게 AI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이제는 광통신이 AI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 봐가지고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섹터는 광통신 섹터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 종목이 뭔지 알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는 우리 아나운서님 안내에 따라서 우리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광통신 섹터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저희 전문가님 직전 방송 이 자리에서 공략해드린 삼성 SDI를 통해서 5거래일 만에 24.2%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죠.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신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또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네, 그 해답을 알려줄 공부방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순서 만나보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최근 증시콜라텍의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특히나 직전 방송 공략주죠. 삼성 SDI가 굉장히 또 특징적이었습니다. 하나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어차피 실력 있는 건 다 보여드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 방송 통해서 10개 종목, 10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공략시켜드렸으면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딱 3개 정도만 하락이 나오고 대부분은 상승 나오거나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우리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 에너지 섹터 종목 가져왔다. 그리고 이게 올해 안에 몇 퍼센트? 50% 이상은 상승이 나올 거고 제가 보기에는 8월 달 안에도 최소한 20% 이상 상승은 나올 거니까는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그렇게 함께해라 말씀드렸어요. 함께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그 다음날 아침 목요일에 공략까지 시켜드려서 이걸로 수익 내드리겠다 말씀드렸어요. 저 솔직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제입니까? 네,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삼성 SDI 없는 사람들 얼마? 35만 6천 원에 공략해 보세요. 매수해 주세요. 투자 금액의 절반만 매수해 보세요. 이미 매수한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의 아침 목요일 아침 몇 시입니까? 10시 32분쯤에 여러분들께 35만 6천 원에 공략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제가 이야기한 대로요. 바로 상승 나왔습니다. 그냥 4거래일 연속 상승 나오면서 이 한 종목만으로 일주일 사이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24%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직 매도 사인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방송 보시고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하셔가지고 영웅 전차남이 35만 원의 삼성 SDI 공략하세요라고 했을 때 공략하신 분들은 현재 24% 수익 중.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방송은 봤는데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은 24% 상승 나오는 거 지켜보고 있는 중. 한마디로 24% 상승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오늘이라도 꼭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투자에 지쳤다. 나는 수익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 계속 손실만 봐가지고 수익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하셔가지고 영웅 전차남 통해서 영웅 전차남이 드리는 관심 종목 실제로 공략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의 갈증 진짜 수익으로 한번 해소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리뷰는 그냥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네.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도 삼성 SDI에 이어가지고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져 나왔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의 특징주 섹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 로보테마, 그 다음에 좀 5G 통신 섹터들이 좀 상승 나왔고요. 또 전선 섹터들이 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오이솔루션과 LG이노텍, 그 다음에 이렌시스 이렇게 세 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뒤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왜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드렸냐면 상한가 가는 그런 조금 이유를 보여줬냐면은 미국이 중국산 데이터 센터용 강송수신기 수입 금지를 검토한다. 말이 검토지만은 그냥 중국 거 들어오지 마 미국 땅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2주 전에 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땅에 오지 마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로봇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이솔루션이 오늘 상한가 갔고요. 이 오이솔루션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최근 4일 동안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공략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당연히 매수, 공략해야 되죠.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놀았던 회사예요. 네, 강통신 이슈로요. 근데 현재 주가 오늘 상한가가 2만 5천 원입니다. 물론 내일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나올 거예요. 추가 상승 나올 때 공략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하락 나올 때, 주가 차익 매물 나올 때 있잖아요. 제로 소멸로 차익 매물 나올 때 공략하셔가지고 5만 원, 6만 원대까지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뒤이어서 말씀드릴게요. LG이노텍 너무 좋은 회사죠.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이폰 저도 쓰고 있고 실제 아이폰 쓰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LG 스마트폰이나 LG 가전이나 이런데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LG이노텍이잖아요.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기대감에 오늘 16% 상승도 나왔지만은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 기대 소식에 14% 상승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테슬라가 아니라 BYD였다고 하면은 주가가 이만큼 상승 나오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카메라 모듈. 한마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제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없이는 자율주행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이슈로 오늘 14% 이상이나 상승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략해야 될까? 공략해야죠. 네, 저는 근데 공략 시점은 5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공략해 봤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조금이라도 할인할 때, 주가 할인할 때 싸게 매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뒤이어서 이렌시스 볼게요.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LG도 로봇 청소기 만들고 있고 삼성도 로봇 청소기 만들어요. 근데 이 이렌시스는 삼성전자가 만든 비스포크 AI 로봇 청소기에 어떤 거? 감속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가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 나온 건데 그럼 공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제가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코스닥이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우량 기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벤처 기업들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거래소가 코스닥이고요.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요즘은 과거에는 500억 미만인 회사를 공략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1,000억대 회사는 그냥 공략하지 않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지양하자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렌시스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또 삼성전자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LG이노텍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회사 있습니까? 오이솔루션보단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고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략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핫 이슈, 한마디로 좀 특징주 조금 상승 보여줬던 회사들 가운데서 오이솔루션은 제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LG이노텍은 역시 매수 의견 드렸고 이렌시스는 매도 의견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핫 이슈, 상승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보는 시선에서 투자 의견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향성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요, 이 LG이노텍 그리고 오이솔루션보다 더 주목해볼 만한 오늘의 시크릿 종목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광통신 섹터에 속해 있다라고 오늘의 시크릿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의 이 시크릿 종목 목표 상승률 얼만큼 좀 높게 보고 계신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시크릿 종목 목표 상승률 어디까지 또 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여기 제가 화면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에 대한 목표 상승률은 30%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1차입니다. 1차. 그리고 요 1차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가 시점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 예상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번 달 안에 상승 나온다. 네.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근데 예상은 했지만 항상 예상처럼 흘러갔어요. 재밌게도. 그렇죠. 네. 저는 이번 8월 달 안에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30% 이상은 상승 나올 거다. 현재 주가보다도요. 그리고 9월 달 안에 35% 가까이 상승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안에 이 종목은 최소한 현재 주가보다 몇 퍼센트? 50% 이상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송 끝나기 전이라도 내가 알고 싶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실제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공략해서 진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니까는 아나운서님 안내 따라서 우리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서둘러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아나운서님 안내 따라 증시콜라텍 공부방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참여하시는 공간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목표 상승률 30%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공략해드린 삼성 SDI가 5거래일 만에 24.5%의 상승을 달성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의 공략주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전략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전체 화면 만나보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제2의 삼성 SDI가 될 수 있는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현재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종목이에요? 라고 질문 주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하나씩 조금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건 통신 섹터입니다. 아, 오늘 통신 오이솔루션 상한가 갔고 깜짝 놀랐어요. 기가레인도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 나왔고 네. 빛가전자, 대한강통신 다 상승 나왔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 트렌드,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에 어떤 섹터가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승 나올 건지 우리가 미리 예상하기가 참 쉽습니다. 쉽죠? 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패턴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실제로 강물도 흘러가는 패턴이 있는 것처럼 바다도 흘러가는 패턴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크게 이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벗어났던 적이 딱 최근 3개월 동안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배 추종 ETF 레버리지 때문에. 그냥 3개월 동안 사실 그거밖에 시장의 수급이 그냥 소용돌이처럼 그게 다 빨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시장의 흐름의 패턴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망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됐다고 하니까 정상화된 것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혀가 꼬이죠. 정상화됐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됐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내일 시장에서도 저는 광통신 섹터 통신 섹터가 상승 나올 거다라고 전 판단이 돼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통신 섹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신 섹터를 준비한 이유는 AI입니다. AI. 한마디로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을 AI 대전환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AI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없이는 AI 시대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AI 대체 불가능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하이퍼스케일 그런 기업들 CEO가 있는 자리에서 치킨 먹으면서 얘기했다고요. We are family, 우리는 식구다 하면서요. 네, 그 정도로 이 AI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서남권 지역의 반도체 생산도 반도체 공장도 짓겠다고 하고 AI 거점을 짓기 위해서 한국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도 전국적으로 이걸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AI 그냥 단순히 AI 짓겠다, AI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즉 AI 인프라 수혜주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AI 인프라 수혜주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흔히 쉽게 데이터 센터 수혜주, 뭐 전선 수혜주, 가온전선, 뭐 가온전선이나 대원전선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는 가온전선이든 대원전선이든 지금 이미 전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가 너무 집중이 됐고 또 전선하면은 뭡니까? LS 전선이 거의 대장 역할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한마디로 전선 테마는 너무 올라왔으니까는 그동안 이제는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올라오고 있는 광통신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이 광통신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은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왜 광통신 섹터 가운데서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는 1999년에 만들어졌고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웬만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회사보다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는 무선통신, 방위산업, RF에너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GAN 반도체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어떤 거? GAN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GAN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는 삼성 자산운용의 지분이 즉 삼성의 지분이 6% 가까이가 있는 회사가 이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지분도 5%나 있습니다. 코스피에 모건 스탠리 지분 있는 회사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 회사는 모건 스탠리의 지분도 5% 있고요. 삼성 자산운용의 지분도 5%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 코스닥에 있지만은 왜 이 회사가 코스닥에 있지?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걸 만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AN ON SiC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있고요. 통신 그리고 GAN ON SiC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 공감하겠지만은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그렇게 안 먹지만은 저는 핸드폰 없으면 손을 떨어요. 저도요. 그 정도예요. 저는 핸드폰이 거의 코앞에 있어도 어디 있지? 찾을 정도로 핸드폰에 대한 그런 의존이 심해요. 분리불안도 심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핸드폰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핸드폰이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걸로 인터넷하고 SNS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안 터지면 통신이 제대로 안 터지면은 핸드폰이 지금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좀 필수로 필요할까요? 아니거든요. 안 됐죠. 네. 통신이 안 되면 이거 사실상 핸드폰의 기본적 기능인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도 안 되고요.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그냥 고물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신이 안 되면. 근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GAN 트랜지스터라든지 또는 우리가 전화 통화라든지 문자나 인터넷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지국에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GAN 송신기, 그다음에 이 GAN PA는 방산과 항공우주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반도체 공정 장비, 수소 생산 장비, 의료 장비, 가속기 등 한마디로 로봇을 만들려고 해도 핸드폰을 만들려고 해도 그리고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레이저 무기에도 심지어 네, 이젠 총으로 우리가 전쟁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든지 레이저로 우리가 조금 이런 전쟁도 하고 방어 침입하는 국가의 방어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 방산 무기까지도 활용이 되는 GAN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가져온 회사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이 회사를 가져왔냐면은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방송 시간 5분밖에 남지 않아서 네.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젠슨항 회장이 최근에 한 달 전에 나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마벨을 굉장히 좋게 본다 말씀했어요. 마벨. 왜 마벨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앞으로 1조 달러가 될 거다. 그러니까는 마벨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투자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젠슨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투자 조언도 잘합니다. 이분이 과거에 6월 달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치킨 뜯었을 때 네. 치킨 먹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180만 원대로 뚝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뭐라 했는지 알아요? 180만 원? 저렴하다. 내가 간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를 거다. 그 뒤로 330만 원까지 갔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마벨이라는 회사를 1조 달러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회사가 마벨이 어떤 회사냐면은 네, 오늘 제 영웅 전참이 준비한 회사처럼 GAN 트랜지스터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네. 오늘 영웅 전참이 가져온 통신 장비 회사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의 마벨이 될 거다 말씀드려요. 네. 제가 현대차를 소개해드릴 때 대한민국의 테슬라가 될 거고 대한민국의 테슬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웅 전참이 가져온 회사는 네, 미국의 마벨이나 아니면은 루멘텀 홀딩스 같은 굉장히 좀 좋은 회사가 될 거다. 그리고 그만큼 주가 상승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젠슨항이 찍어가지고 광통신 섹터를 찍어가지고 오늘 이 종목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트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 황제라고 해가지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 금지, 이번엔 강통신, 로봇에 이어서 강통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거는 반사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이것 때문에 오이솔루션이 상한가 갔잖아요. 그런데 아직 오이솔루션 기간인 상한가 갔는데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종목도 장중에 20% 이상 상승 나오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기회네요. 기회죠. 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당장 그 윗꼬리 달고 내려온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영차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라도 공략해도 너무 나쁘지 않은 회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에 대한 뉴스도 몇 개 가져봤습니다. 미국의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전에 이 회사에서 만든 통신 장비가 꼭 핸드폰 이런 통신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에도 쓰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와 220억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도 갔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신 장비 수입 제재를 5년 가까이 또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무선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도 역시 기대감의 상승 보였고 또 젠슨항 회장이 AI 핵심 기술의 광통신을 얘기했어요. 원래 우리가 과거에는 구리가 수혜 종목이라서 그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빛통신, 광통신을 주목했었고요. 대한민국의 천궁이라는 방산 무기에도 역시나 이 부품이 들어가서 증권사에서는 이 회사의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올려놨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한 목표가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52,300원. 52,300원. 네. 네, 52,300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요. 네, 근데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는 얼마?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최소한 저는 올해 끝나기 전에 이 회사 50% 이상 간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 알고 싶다 하시면은 증시콜라텍 공부방과 함께 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산 규제에 대한 수혜와 이 미국 광통신주 급등 속에 오늘장 국내 광통신주들도 솟구쳐 올랐습니다. 빛과전자가 상한가, 대한광통신이 18% 급등 마감, 오이솔루션은 가격 제한폭까지 솟구쳐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도했던 시장의 조정 속에 주당 가격 부담이 없는 5만 원대에 위치한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의 공부방 통해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참여하시게 되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